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도 아침 방송을 할 건데, 아침에 숲TV에서 7시에 이제 결장자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결장자가 어떤 식으로 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 드릴 거고요. 숲TV 생방송도 아침 7시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올랜도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지난번 경기도 그래도 승리를 또 했어요. 그날 이제 엔비드가 생각보다 잘했다. 이제 샬럿이라는 좀 빡센 상대한테 필라델피아가 그래도 잘했었는데, 제 생각보다는 뭐 엔비드가 그래도 1인분을 좀 했었고요. 오늘은 근데 이제 엔비드가 부상 관리 차원에서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부터 도미닉 발로우의 출전 시간을 늘려주겠다. 뭐 사이즈도 괜찮은 선수고 뛸 수 있는 그런 빅 윙이다 보니까 닉널스 감독이 많이 쓰겠다고 했는데, 부상으로 지난번 경기 중간에 나갔고, 오늘은 이제 필라델피아의 주전 4, 5번이 결장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미 지난번에도 폴 조지랑 엔비드가 올 시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전체 페이롤 1억 9천만 달러 중에서 1억 600만 달러를 받는 애들이 둘 다 지금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이런 그런 페이롤 구성으로 가성비 애들만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브레도 가성비고, 에지컴 신인이고, 맥시 제가 봤을 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맥시도 좀 야투가 잘 터지는 게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바리 워커, 포틀랜드에서 주워온 선수인데 내일 발로우가 없으니까 그냥 비윙으로 선발로 내세우는 셈이라서, 필라델피아 사실상 전력으로는 지금 결과가는 잘 챙겨갔는데 전력상으로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해요. 반대로 올랜도는 지금 모리스 바그너 말고는 전원이 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썩스가 부상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뛸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여기다가 지금 또 경기력으로는 첫 경기 때는 마이애미 상대로 꽤나 빠른 페이스로 전반적으로 야투도 꽤나 터지면서 잘했는데, 이후에 애틀랜타나 시카고한테는 클러치 상황이나 이럴 때 베인이나 벤케로의 부진, 저는 지금 벤케로가 너무 샷 셀렉션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카고가 수비가 좋은 팀도 아닌데 그날 이제 야투가 39%로 엄청 안 좋았고, 3점은 24개 중에 3개 넣어서 12.5% 였었어요. 이런 것들이 올랜도의 발목을 또 한번 잡고 있다. 베인을 수혈했지만은 공격에서의 개선된 점이 꾸준하게 보이지는 않더라. 내일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조건이 안 좋은데도 또 이제 올랜도는 원정 가면 약해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뭐 언더를 먼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게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으면은 오히려 팀의 페이스 같은 것들은 꽤나 빨라지거든요. 전반적으로 드러먼드 말고는 좀 젊은 구성이고, 아덴 보나 같이 더 뛸 수 있는 빅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올랜도도 아직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첫 경기 때 마이애미랑 되게 좀 빠르게 주고받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올랜도를 뭔가 이 페이스를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올랜도가 조금 막아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올랜도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야투 내용들,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난다면은 한번 언더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올랜도가 원정에서 좀 빠지긴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여지껏 그 이긴 경기들도 보스턴한테 1점 차로 겨우 승리, 샬럿한테도 4점 차였었거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올랜도도 못 믿는 애들이라 가기가 꽤나 좀 버거운 경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인데요. 작년에 꽤나 위에 순위에 있었던 애들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동부 1위, 디트가 아마 전체 5등인가 했었었죠. 근데 여기는 또 상대 전적을 먼저 볼 게 있는 게, 디트로이트가 클리블랜드한테 12연패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작년에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뜯어보면 이 경기가 커닝햄이 없는 경기였었거든요. 네, 이날 이제 클리블랜드는 많은 자유투와 함께 3점 같은 것들은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122점이나 냈는데, 디트로이트는 일단 그 커닝햄이라는 팀의 뭐 에이스 1옵션이 없는 경기였는데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폭발을 한 날이었습니다. 3점이 44%로 터졌어요. 벤치에서 마커스 세서가 싼다든지 안 좋은 내용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슈로더도 그렇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많은 3점과 그리고 이런 좀 리바운드 같은 허스를 바탕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커닝햄이 없었는데도 이뤄낸 거다. 좀 의외성이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오늘 이제 백투백인데, 백투백인 팀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지만 최근에 그 4일 동안 3경기를 하는 일정의 마지막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할 시기다.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늘 똥게임 장인인데, 그래갖고 지금 야투도 되게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또 이제 커닝햄이 좀 장신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턴오버도 많은 선수거든요. 그래갖고 디트로이트가 뭔가 마음을 놓기가 힘들어. 반대로 클리블랜드 지금 갈란드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몇 번 이 친구들의 구성상으로 투빅과 2명의 가드, 여기다 윈자우는 하나만 쓰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지적을 했는데, 근데 그거를 초월하는 모블리의 아주 좋은 활약이 있고요. 샘 메릴도 지금 슈팅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공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 같은데, 근데 얘네들도 뜯어보면은
최근에 두 경기가 전부 다 좀 내용이 별로였었어요. 사실 큰 리드를 전반에 잡았던 경기들인데 그런 경기들을 전부 추월당했거든요. 브루클린한테 26점 차인가 앞서다가 이걸 아마 한 점 차까지 쫓겼나? 그랬었고 미러키한테도 18점 차를 이기고 있다가 이걸 2점 차까지 추격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 경기 모두 알 수 없는 그런 승부로 가면서 클리블랜드가 후반에 좀 동력을 잃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좀 예측하기 불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뭐 디트로이트 프렌이나 오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디트로이트가 진짜 똥게임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클리블랜드의 공격은 살아있고 비벼지는 흐름이라면 막판에 좀 많은 이런 자유투가 오고 간다든지 클리블랜드는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상대한테 역파작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오바에다가 디트로이트의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랑 토론토가 붙는다고 합니다. 얘네들도 전부 다 백투백이에요. 샌안토니오도 직전 경기 때 물론 이제 뭐 웸비가 맨날 3경기 내내 아주 훌륭하다, MVP 컨텐더, DPOI는 벌써 따놨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지난번 경기도 내용상으로 좀 별로였었어요. 브루클린한테 얘네들도 26점 차를 앞서다가 이거를 되려 역전까지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초반에 많이 벌렸는데 그 가운데서는 뭐 이런 캐슬에 또 한 번 이런 정신 나갈 것 같은 턴오버도 있었고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별로였었는데 샌안토니오 일단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 전에 뉴올리언스와의 경기도 꽤나 뭐 괜찮았던 경기를 포인트 가드로 얘를 써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기고 있는 경기들을 따라잡히는 흐름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고요. 토론토는 지난번 경기를 이제 댈러스랑 했었는데 사실 이 경기도 비등비등하게 많이 가다가 3쿼터쯤에 댈러스가 흐름을 잡았거든요. 사실 경기는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토론토가 페이스가 109.17로 마이애미 다음으로 빨라요. 다 뛸 수 있는 라인업에다가 장신에다가 기동성이 좋은 그런 애들로 보이는데 보니까 뭐 수비 로테이션도 잘 돌고 어느 한쪽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뭐 리커버리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더라고요. 전 생각보다 토론토가 좀 좋게 봤었는데 또 이제 토론토가 그 댈러스에 이어서 샌안토니오 물론 전부 다 이렇게 좀 텍사스 쪽에서 그쪽에서 도는 거긴 하지만은 원정 연전을 하고 있거든요. 4일 동안 3경기를 해야 되는데 원정 이렇게 백투백이다. 이게 조건상으로는 제일 힘들만한 그런 거기도 해요. 그래서 토론토의 위력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토론토는 지금 계속해서 빠른 템포로 고득점 다득점 경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얘네들이 리그에서 3점 시도가 3번째로 적고 인사이드 이런 빈도가 높은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팀이 웬벤야마를 상대를 해야 된다. 구조적으로는 샌안토니오가 좀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처럼은 보이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이게 참 캐슬의 이런 정신 나간 턴오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지껏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상대한 팀들은 댈러스, 뉴올리언스, 브루클린 뭔가 나사가 빠진 팀들이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토론토도 지금 퀵클리가 정말 3점이 별로라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저는 토론토한테 솔직히 조금 더 마음이 가기는 갑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구조적으로 웬베냐마한테 조금 싸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그림도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은 저는 한번 토론토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여지껏 보여준 내용으로는 나는 토론토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233.5를 받았는데 이게 토론토 플레이 스타일상 엄청 빠르고 빠르게 주고 받는다면 둘 다 젊은 팀이니까 그리고 토론토는 3점 기복 이런 것들도 신경 안 쓰고 좀 인사이드 확률 높은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그래서 오바보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샌안토니오는 언더팀이다. 웬베냐마가 이 토론토한테 전주 상승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은 되지만은 토론토 프렌에다가 오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 의견이 많이 가미가 된 거니까 분석 내용을 들어보셨을 때 나는 토론토가 그러면 웬베냐마 있으면 좀 힘을 쓰기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대 브루클린인데요. 휴스턴이 지금 0승 2패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올 시즌에 저는 꽤나 탄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클라호마나 디트로이트 동서부의 강팀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클라호마전에서는 뭐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석패를 한 거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디트로이트전은 그냥 순전히 똥게임 가가지고 졌거든요. 3점 같은 것도 적었었고 여전히 휴스턴은 자유투 많이 얻어내고 그리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잡는다.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난 그래서 휴스턴이 다듬어지면은 상당히 또 좋은 기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내일은 상대가 브루클린이죠. 휴스턴이 충분히 뭐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경기라고 보기는 합니다. 브루클린도 지금 백투백 원정으로 연전이에요. 클리블랜드랑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샌안토니오, 휴스턴 여기도 또 이제 텍사스 쪽에서 돌고 도는 거라서 원정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체력 부담이 좀 심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브루클린이 캠 토마스가 3경기 평균 아마 30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해주면은 뭐 익스큐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난 이제 클리블랜드전에서도 되게 뒤지던 경기를 이거를 경기 3분 남았는데 한 점까지 쫓아가고 샌안토니오전에서는 이것도 전반전에 크게 밀리던 거를 역전까지 해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돋보이기는 한 것 같아요.
막 16대1 런을 했는데 또 이제 막판에는 0대10으로 오히려 런을 당해가지고 패배하고 이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정신 나갈 것 같은 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겨줄 가능성 희박하게 보인다. 이 브루클린도 나름대로 이런 리바운드 사수 같은 게 장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휴스턴한테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기준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도 휴스턴의 가비지 승리를 예측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지금 상황도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휴스턴이 좀 더 이점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15.5는 좀 과하기는 해요. 그리고 226.5 휴스턴이 디트로이트와의 똥게임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경기도 정규 시간 안만 따지면 언더게임 양상이다. 휴스턴은 원래부터 그런 데에 좀 강점이 있는 팀인데 브루클린 상대로는 지금 브루클린도 작년에는 극 언더 팀이었지만 지금은 꽤나 그래도 오바 흐름이 많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뒤지던 경기를 좀 약투로 역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226이면은 저는 뭐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트는 크지 않고요. 휴스턴이 15.5씩이나 대주는 거 해줄 수 있냐 그게 문제인데 저는 휴스턴이 이긴다면은 가비지 승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조긴 하네요. 휴스턴이 무조건 브루클린보다는 더 많은 야투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카고 대 애틀랜타입니다. 그냥 겉보기에 그냥 오바보기에 좋은 게임처럼 보이긴 한데 근데 영 지금까지 보이는 걸로는 작년 색깔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얘네들이 만났을 때마다 첫 번째 게임 때 238, 두 번째 게임 260, 세 번째 게임 270 이러다가 마지막 만날 때 204점밖에 안 났었거든요. 3점이 정말 안 들어간 날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론상으로는 오바팀들이긴 하지만 시즌 초반의 흐름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오바가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기는 해요. 시카고도 올랜도랑 좀 저득점 게임 한다든지 디트로이트랑도 점수가 뭐 226밖에 안 났고 저는 올 시즌 시카고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이미 이 주전자원들이 대부분 뭔가 코어급으로 삼기에는 모자란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이 벤치의 활용도를 높일 거다. 직전 경기 때는 뭐 제일런 스미스나 뭐 도수 뭐 이런 애들이 활약해가지고 벤치에서 58점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 110점에 그쳤다는 거. 일단은 시카고도 지금 좀 더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반대로 애틀랜타는 지난번 경기 때 리사시에 제일런 존슨, 포르징기스 주전자원 중에 3명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트레 형이 매 경기마다 수비적으로 고전하기도 하고 오클라호마한테 그냥 개발렸었잖아요. 그 경기도 100점에 그쳤는데 3경기 동안 118점, 111점, 100점 내면서 전부 다 어렵게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만큼 점수가 많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초반의 흐름으로는 막연하게 오버보는 건 좀 별로인 것 같다. 241.5면은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은 언더가 오히려 더 일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시카고가 앞서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시카고는 2승이고 애틀랜타는 이제 1승 2패인데 오클라호마나 토론토 같은 맹렬한 기세 팀들 이런 애들을 만난 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애틀랜타의 내용도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올랜도전도 진짜 못했는데 오히려 올랜도의 이런 야투가 정말 개쓰레기여가지고 이긴 경기였었고 저는 뭐 시카고도 믿을 건 아니지만 애틀랜타는 더 못 믿겠다 그런 느낌이어서요. 시카고 쪽이나 뭐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뉴올 대 보스턴입니다. 여기도 이제 맞대결상으로는 뉴올리언스가 보스턴한테 지금 8연패 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때도 보스턴이 굉장히 전력이 좋을 때잖아요. 두 번 다 꽤나 잘 비벼내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더 원포지션 게임까지 비볐다. 작년에 뉴올리언스를 생각하면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인데 보스턴도 약간은 좀 과도기일 때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기 뉴올리언스 샌안토니오랑 했을 때 그때 아예 빅맨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경기였었어요. 디조던이랑 계약을 했지만은 그날 뭐 시즌 데뷔를 할 것 같다고 하진 않았었고 이브 미시, 카를로 마트코비치 이런 애들 다 부상이었어서 이제 신인이었던 아마 데릭 퀸인가? 뭐 그 선수 하나 있었거든요. 선발 라인업에는 203cm 스머삼이 최장신일 정도로 엄청 높이가 낮았는데 근데 뭐 그런 경기도 샌안토니오한테 나름대로 연장승부까지 끌고 가고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자이언도 잘했고 생각만큼 뉴올리언스가 베스트 멤버로 꾸려진다면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기는 하더라고요. 내용으로는 그랬었는데 뭐 지금 마땅히 보스턴도 좋게 보기가 어렵죠. 필라델피아한테 석패를 했다거나 또 이제 어제 경기 뭐 디트로이트한테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3패 스타트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시즌 0승 3패 스타트는 2013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보스턴은 그 시즌을 25승 57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프랜차이즈 역사상 세 번째로 안 좋은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올 시즌도 약간 뭐 이런 것들을 답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해요. 그만큼 뭐 테이텀이 없는 거라든지 여러 선수들 팔아치운 것들 이런 것들도 전력이 좀 많이 좀 상해 있는 상태인데 또 이제 얘네들도 원정 연전입니다. 어제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 원정을 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뉴올리언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뭐 보스턴이 체력적으로 더 힘들 만한 상황이다. 안 그래도 뎁스도 얇고 빅맨은 거의 뭐 붕괴시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얘네가 보스턴이 또 문제인 거는 얘네가 3점에 대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잖아요. 올 시즌도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3점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성공률이 31%밖에 안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금 테이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팀의 전반적인 3점 성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발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돌격대장을 할 수 있는 게 이 제일런 브라운이잖아요. 근데 경기당 자유투 시도상으로 이제 평균 21.7회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적다고 합니다. 좀 점수를 뜯기도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고 안 그래도 그냥 퀄리티가 안 좋은 상태로 3점을 많이 쏘는데 거기부터가 마이너스라고 보여요. 물론 뭐 뉴올리언스도 수비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전 이거 어느 한쪽이 이기는 그림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언더 정도는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토론토랑 댈러스 경기 말씀을 드리면서 댈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댈러스가 지금 시즌 초반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뭐 샌안토니오한테 대패를 하고 워싱턴한테까지 졌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문제로는 이 팀이 쿠퍼 플래그를 드래프트하고 데려왔지만은 야 1번 자원으로서 핸들러를 맡기기엔 아직은 좀 모자란다.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지금 뭐 16년 차라고 했는데 뭐 증량도 많이 했고 수비적으로 못 따라가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여지껏 AD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지금 댈러스가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던 건 일단은 뭐 이런 핸들러 문제 그런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기에서는 댈러스가 이제 디안젤로 러셀의 출전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근데 디러셀의 이런 뭐 턴오버 쇼라든지 야투 난조 이런 것들은 보였지만은 그래도 러셀이라는 핸들러가 있고 쿠퍼 플래그를 윙으로 쓰고 라이블리 대신에 AD 원빅으로 간다. 그 라인업은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그 덕분에 토론토의 맹렬한 공격을 뚫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데 저는 뭐 뒤로 핸들러 전략 이게 뭐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3점을 거의 뭐 가장 안 쏘는 팀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댈러스인데 그만큼 코트가 좀 비좁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은 댈러스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느릿느릿한 팀이랑 하면 어제 토론토는 진짜 빠른 팀이고 느릿느릿한 팀들이랑 붙었을 때는 언더 양상도 덜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은 댈러스가 바로 직전 경기 때 뭔가 달라진 이런 쿼드 운용 방식을 보였다. 그런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오클라호마 뭐 작년에도 굉장히 강한 팀이었지만은 댈러스가 작년에 오클라한테 3대1로 맞대결 우위에 있는 팀입니다. 이건 일단 뭐 워싱턴 같은 애들이 스가를 꽤나 잘 막는 그런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딱 이제 돈치치가 있는 경기만 졌었어요. 4경기 중에 돈치치가 딱 출전한 경기가 하나 있는데 그 경기만 오클라한테 졌고 나머지 경기는 댈러스가 전부 다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댈러스라는 팀은 물론 뭐 색깔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오클라호마한테 꽤나 강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내용상으로 오클라호마는 뭐 휴스턴과의 어려운 경기를 한다던가 또 이제 디펜딩 챔피언 인디애나 걔네들한테도 2차 연장식이나 가면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직전 애틀랜타전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갔었습니다. 애틀랜타가 너무 부상이 좀 많았던 것도 있고 애틀랜타가 0을 잠그니까 오클라호마가 굉장히 좀 편하게 흘러갔다. 후반에는 그냥 가비지 게임으로 갔었고요. 스틸을 13개나 해내면서 작년의 면모를 또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제아 조 같은 애들이 또 이제 부상 중인데 AJ 미첼 얘도 이제 2라운더 출신인데 오클라호마가 잘 발견한 그런 선수거든요. 염가의 아주 뭐 쏠쏠한 선수 그런 애들 또 하나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 가지고 오클라호마가 뭐 뎁스상으로는 꽤나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 경기는 지금까지 시즌 몇 경기 본 거로는 오클라호마가 뭐 조건도 괜찮습니다. 댈러스도 지금 백투백이기 때문에 이제 여태 맞대결상으로 고전했던 부분이라든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아집을 부려보면서 저는 227.5 기준으로는 언더 생각 중이긴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오클라호마도 여지껏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휴스턴과의 경기도 그랬었고 인디애나전도 그 2차 연장 가지 않았으면 정규 시간만 따지면은 언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다. 애틀랜타전도 그랬었고요. 댈러스도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데 지난번 경기는 토론토랑 붙은 거는 너무 빠른 팀이랑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언더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맞대결로는 오클라호마가 조금 후달리지만은 그래도 지금 조건이 어빙도 없기도 하고 AD도 시즌 초반에 약간 좀 부실해 보이는 것 클레이 탑슨도 저는 좀 쓸모가 없다고 봐서 저는 오클 쪽을 좀 더 좋게 보기는 할게요. 자 다음은 유타 대 피닉스입니다. 여기도 맞대결상으로는 피닉스가 많이 유리해요. 여지껏 최근에 한 3시즌 동안 맞대결상으로 피닉스가 10연승 중에 있더라. 뭐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유타가 너무 별로기도 했었고 특히나 작년에는 유타가 그냥 거의 뭐 아주 안 좋았었죠. 근데 올 시즌 유타는 조금 다른 게 저번 경기에서도 홈발이 살아있는 모습이라든지 클리퍼스를 막 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세크라멘토한테도 꽤나 선전을 했었죠. 유타가 지금 보시면은 마카넨 필리포스키 캐슬러 7푸터 3인방 이런 위시로 이런 장신 군단을 바탕으로 꽤나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이제 키온테 조지랑 작년에 뭐 섹스턴 있었을 때 앞쪽에 턴오버가 너무 많고 그리고 수비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올 시즌에 키온테 조지는 비교적 좀 향상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은근히 유타가 나쁘지가 않아요. 반대로 피닉스 비엘이랑 듀란트를 떼내고 부커 원맨 팀으로 돌아섰다고 했는데 저는 구성상으로 피닉스가 더 안 좋아 보이거든요.
덴버한테 개처발린다든지 클리퍼스한테도 안 좋았고, 그 전에 세크라멘토를 이겼던 거는 이제 세크라멘토가 키건 머레이랑 사보니스가 없을 때 피닉스답지 않게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18개나 걷어내가지고 승리를 했던 거였다. 그 경기조차 야투의 내용 같은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매 경기마다 지금 부커의 턴오버도 일색이고, 부커는 얘도 이제 옆에 막 크리스 폴 같은 이런 핸들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효율이 좋아지는데, 부커가 너무 많은 거를 해야 될 때 득점도 해야 되지, 핸들러도 해야 되지, 이런 거로는 부커가 사실은 저는 100% 발현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반응도는 진짜 많은데 어느 한 팀의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든보다도 미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피닉스의 전력 자체가 좀 별로라고 보고, 브룩스도 난사가 되게 심해요. 지금 아마 부커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슛을 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효율로 좋은 공격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피닉스의 이런 구성 자체가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기 부커가 31점을 냈지만은 턴오버를 9개나 저질렀다. 이런 것들도 좀 반대급부로 작용한다고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유타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은 거의 비슷한데 저는 유타를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할게요. 이런 10연패 이게 문제지만은, 근데 조건상으로는 저는 유타가 크게 밀릴 건 없다고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네소타 대 덴버 경기입니다. 미네소타가 문제가 생긴 게 어제 앤트맨이 그 게임 시작 3분 만에 햄스트링 부상을 돼갖고 경기를 떠났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내가 봤을 땐 출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야, 이게 앤트맨이 결장한 경기에서 미네소타 성적이 어땠냐, 그런 거를 세봤는데 한 12승 7패인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앤트맨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작년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넬레이팅 차이는 많이 안 났습니다. 뭐 2점도 안 나는 게 보이는데 득점이 조금 빠진다든지 수비적으로도 실점이 줄어든다, 좀 언더 쪽으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보였었고, 그 전시인에도 이런 거 비슷합니다. 앤트맨이 빠져버리면 한 3.5점가량 손해를 본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언더로 하는 게 더 있다. 대략 한 7, 8점가량 언더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앤트맨은 역대 이제 그 덴버랑 맞대결을 했었을 때 보시면은 대부분 좀 많은 스코어링을 했었어요. 당연 작년에도 34득점, 29득점, 34득점, 29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잘했었고, 이 경기들은 좀 혈전인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BPM 상으로는 그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상으로는 전부 다 양수였었고, 그러니까 좋은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덴버한테 강한 편이었었다. 이 미네소타에서는 루디 고베어가 덴버의 이런 전략에 상당히 맞춤인 선수입니다. 루디 고베어가 지금 덴버 상대로는 7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리바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데다가 BPM도 딱 이제 2번 빼고는 전부 다 플러스였었어요. 이게 고베어는 드랍백이 굉장히 특화된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림 쪽을 지키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외부를 막아주는 경우, 이런 거에 해당을 하는데, 이게 덴버한테 상성이 왜 좋냐면은, 저는 작년에 덴버 경기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덴버가 이제 지난번 피닉스를 개발랐을 때 어느 위치에서 득점을 성공시키고 슛을 쐈냐,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외곽슛 빈도가 많지만은 이 페인트 존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낭비라고 할 수가 있는 롱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굉장히 지금 깔끔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왜 그러냐, 이 요키치라는 아주 훌륭한 이런 어시스트 머신인 센터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페인트 존을 점거하고 있는 고베어가 있으면은 덴버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맞대결상으로도 재작년에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미네소타가 4대3으로 덴버를 이겼었고, 작년에는 정규 시즌에 덴버를 4대0으로 다 이겼었습니다. 이 전술적인 부분상으로도 미네소타가 덴버한테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앤트맨이 빠질 수가 있다. 아까 봤다시피 덴버한테 굉장히 강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요키치, 원래 요키치는 덴버한테 조금 약한 편이었었거든요. 본인의 스코어링이나 일단은 패배수가 꽤나 많아요. 최근에 10경기 중에 미네소타한테 4승 6패였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지긴 했었어도 61득점으로 미네소타 상대로 커리어 하이를 새로 갱신했던 경기도 작년에 있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내다보기가 어려운 경기예요. 지금 대충 봤을 때 조건으로는 앤트맨 정도의 고투가이가 빠진다, 그리고 미네소타 어제 경기 인디애나한테도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조건으로는 덴버가 좋아 보이는 게 맞는데, 이런 전술 상성으로는 또 이제 미네소타가 상성이 좀 먹고 들어가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미네소타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력이 나올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요키치가 좀 시즌 초반 2경기가 다른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별로인 스타트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려운데, 저는 그렇다면은 그냥 언더를 우선시하는 게 어떨까. 사실은 덴버도 오버팀이고 미네소타도 지금 뭔가 수비가 잘 갖춰지지 않는 데다가 그냥 애매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불투명한 경기인데, 저는 일단 막연하게 언더를 좀 우선시하고 싶기는 하네요. 왜냐면 이게 덴버를 그냥 무난하게 해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내일은 나는 미네소타 공격이 조금 좀 단조로울 것 같아서, 앤트맨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지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뭐 덴버를 좋게 보면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결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변수도 상당히 많고, 원래부터 전술적으로 지금 미네소타 상황이 안 좋지만 전술적으로 덴버한테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서 배팅하기 안 좋은 경기처럼 보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골스 대 멤피스입니다. 일단은 골스는 내일 이제 그 호포드가 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백투백이니까 앞선 경기를 결장을 하고 뒤쪽 경기에 뛰겠다. 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백투백이었을 때 안 그래도 골스가 노인정인데 포틀랜드 원정 이제 또 백투백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25턴오버에다가 야투도 다 사망이고 그냥 가비지 게임으로 져버렸었어요. 뭐 커리가 괜찮은 날에는 골스는 뭐 나쁘진 않기는 해요. 지금 조건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거고, 그리고 지금 멤피스가 굉장히 스타트가 안 좋거든요. 가장 최근 경기 그때 인디애나한테 결과만 봤을 때는 쉬운 승리였지만은 내용으로는 조금 까다로운 경기이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도 보였었고, 모란트의 건강이라든지 지금 뭐 다른 친구들 결장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벤치도 약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나마 지금 보이는 건 이런 코어드라는 친구, 되게 의외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에 드래프트가 된 선수인데 평균 15점 이상에다가 80% 이상의 이런 야투 효율을 그 커리어 3경기 동안 보여준 거는 세드릭 코어드라는 선수가 유일하다. 뭐 야투 뽀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3점도 좋고 인사이드 활용도 괜찮고 운동도 좋아 보이고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즌 초반에 상당히 의외로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얘가 있다고 할지라도 멤피스의 경기력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 인디애나가 다 이제 뭐 그 가드진도 완전히 좀 구멍이 났었고 18점을 앞서 나가던 거를 3점 차까지 또 추격을 당했다. 저는 멤피스의 경기력은 좀 좋지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 플레이오프도 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데, 어쨌든 멤피스는 빠른 템포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페이스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좀 좋게 찍힌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서 238.5 따지고 보면 골스는 약간 좀 수비팀에 가깝긴 한데, 저는 일단 뭐 오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골스도 7.5가 달갑지는 않아. 근데 저는 멤피스가 못해가지고 골스를 보는 셈이기는 합니다. 이거는요, 골스 쪽에다가 막연하게 그냥 오바 한번 내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커스 대 포틀랜드입니다. 자, 레이커스는 어제 그 돈치치의 부상이라는 상당히 큰 악재가 떴었어요. 그 전까지 뭐 43득점, 49득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뭐 레이커스 오펜스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선수였는데 어제 경기 갑자기 결장을 했었었죠. 그리고 여기도 맞대결상으로는 그 레이커스가 8대1 정도로 우위에 있다가 한번 끊긴 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끊겼던 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여가지고 이날 이제 레이커스의 라인업이 이 모양 이 꼴이었었거든요. 크넥트, 밀튼, 모리스, 브로니, 렌, 그냥 뭐 질수밖에 없는 라인업이죠. 이런 경기였어가지고 이런 상대 전적상으로 그 좋은 흐름이 끊긴 거,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자, 어제 돈치치가 결장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리브스가 그냥 10캐리를 해버렸습니다. 당장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작년이에요. 작년에 레이커스 돈치치가 합류한 이후에 돈치치가 있을 때 거의 뭐 한 8점가량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격에서 많이 플러스가 된다고 했었고, 그만큼 돈치치가 레이커스 오펜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었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르브론도 없고 내일은 또 이제 게이브 빈센트까지 다 풀이라고 합니다. 못 나올 가능성이 높대요. 헤이즈도 캐셔너블 이래가지고 레이커스가 구멍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어제 경기는 그냥 순전히 리브스의 10 하드캐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브스가 쉬는 주간 동안 세크라멘토가 엄청 추격했는데 리브스가 나와가지고 3점 꼽고 잡빙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순전히 이겼거든요. 리브스는 작년에도 르브론이나 돈치치 이런 팀의 핵심 선수가 빠졌을 때 그 경기마다 뭐 커리어를 매번 갱신을 한다든지 뭐 39득점씩 받고 이러면서 리브스가 어려워 보이는 경기들을 캐리해낸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당장 작년에 막 딱 비슷한 그런 사이즈에서 인디애나전이었는데 그때도 리브스가 10캐리 해갖고 레이커스가 이겼었거든요. 제가 그때 좀 강승부를 가가지고 딱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리브스가 어제 경기 새롭게 커리어 하이를 썼다.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포틀랜드랑 보는데, 자, 어제 만났던 세크라멘토에서는 이 가드 수비가 좋은 선수는 키온 앨리스밖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내일 포틀랜드는 이 리브스를 억제할 만한 선수가 일단은 뭐 드루 할러데이 있고, 뭐 카마라도 좋은 수비수죠. 그 타이브 같은 애들도 수비 원툴인데 잘하고, 이러다 보니 어제보다는 리브스에 대한 억제라든지 견제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저는 물론 이거는 두 팀 다 지금 백투백입니다. 근데 레이커스는 어제 말했다시피 크넥스도 되게 좀 짧은 시간만 뛰었고요. 전력 외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로테이션이 7명의 로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에이튼이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나는 내일 경기는 물론 포틀랜드도 지금 원정 연전이다. 지금 4일 동안 3경기를 해야 되고 원정 연전이라서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근데 이제 포틀랜드는 또 이제 클리퍼스에서 레이커스니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젊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후반전에 뭐 살아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제 클리퍼스한테도 좀 잘 싸운 편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포틀랜드의 약점은 이 쉐이든 샤프 이 친구가 너무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3경기 동안 그냥 맨날 야투가 개판이야. 근데 그 부분을 제나미 그랜트가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좀 많은 득점을 해주면서 그걸로 상쇄를 해주고 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어제는 레이커스가 진짜 좀 리브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했는데 내일 포틀랜드한테는 조건이 조금 안 좋지 않나. 물론 어제 레이커스가 원정이었었고 오늘 또 홈으로 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에서 수혜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한번 포틀랜드를 좀 긍정적으로 살피고 싶기는 하네요. 내가 원래부터 포틀랜드가 다크호스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미네소타의 첫 경기 이것도 되게 아쉽게 졌고 그 다음에 골스는 그냥 부셨죠. 그리고 어제 경기 클파한테도 나름대로 잘 싸운 경기였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한번 포틀랜드가 정배인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런 마인드로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리브스를 억제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레이커스가 아마 저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애들이 지금 뭐 스마트, 라라비아, 하치무, 라이튼 이 중에 만약에 리브스가 묶인다면 다른 애들이 20득점 이상을 해줄 만한 선수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